일제강점기는 몇 년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이제 1910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얘들아 이제 일제시대에는 세 시기로 구분이 돼. 그 일제시대에는 세 시기로 구분이 되니까 사건을 세 시기로 구분해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대에 일어났냐, 20년대에 일어났냐, 3, 40년대에 일어났느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도 시험 문제를 맞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기를 좀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또 뭐까지 구분하면, 장소까지 구분하면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일어났냐, 아니면 뭐 만주에서 일어났냐, 연해주에서 일어났냐, 아니면 중국 본토에서 일어났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분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1910년대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통치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단 통치라고 해요. 무단 통치. 그 상당히 원초적인 통치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말 안 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다 두드러 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단 통치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 우리나라를 먹었으니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화 했으니까, 여러분 그 식민지를 통치할 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기관으로서 뭐가 있었다는 거죠? 총독부가 있다는 거야. 요거 여러분 제가 국채무상운동할 때 총독부가 방해한 것이 아니라 뭐가 방해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통감부가 방해했다. 요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지, 그지? 예, 그래서 총독부. 그럼 여기서 이제 총독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이 총독의 권한이에요. 총독의 권한. 그러니까 이 총독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입법, 사법, 그 다음에 행정, 플러스 군사권까지. 그러니까 이 총독은 뭐와 같은 존재죠? 대통령보다 더한 존재죠. 왕과 같은 존재죠. 왜냐하면 법도 만들 수 있죠. 재판의 최고 책임자죠. 행정 업무도 하죠. 이건 삼권 분립인데 이걸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군사권 갖고 있으니까 거의 왕과 같은 신적 존재죠. 우리나라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총독부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추원입니다. 중추원. 이 중추원은 무슨 파들을 위한 거냐면 친일파. 이 친일파들에게 명예직. 그러니까 친일파들에게 뭔가 관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망하는데 얘네들이 협조했으니까. 나를 식민지를 먹는데. 그러니까 친일파들에게 이제 관직을 좀 주기도 하면서 자문. 그러니까 총독부의 자문의 역할을 해라. 이러면서 이제 중추원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지만 중추원이 1910년대 때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울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추원 참의 뭐 이런 그 직책을 주는 거예요. 일본 애들에게. 그러니까 친일파들에게. 그래서 그 친일에 대한 어떤 공로를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무단 통치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죠. 이거. 헌병 경찰. 헌병 뭐라고 얘들아? 네, 헌병 경찰. 이 말이 잘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 무슨 말이야? 경찰의 업무와 헌병의 업무는 분리되어 있어요. 경찰은 민간인들의 잘못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거죠. 그죠? 근데 헌병은 군인들의 잘못을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 무슨 업무까지 맡고 있는 거예요? 경찰의 업무까지 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백화점 앞에 경찰들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서 있는 거야? 군인들이 총을 메고 거기다가 총에다가 목까지 꽂고 칼까지 꽂고 옆에는 몽둥이를 차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분위기 살벌하겠지, 그지? 그렇게 헌병 경찰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줄 쳐봐 얘들아. 즉결처분권. 무슨 권? 자, 즉결 처분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경찰은 조사를 하고 체포할 뿐이지 판결하지 못하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침 뱉으면 왜 침 뱉느냐고 때릴 수 있는 거고요. 경찰들이 왜 자식가 길거리에서 오줌 누냐 그러면서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이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시험제 잘 나오는 게 이거죠. 뭐냐면 조선태형령. 이 조선태형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경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때릴 수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태형틀 있지? EBS 교재에 보면 태형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다 눕혀놓고 때리는데요. 50대 이렇게 때리면 죽어요. 예. 여러분 이거 그 곤장 같은 것들로 여러분 힘내실 거
성인 남자가 진짜 있느니까 엉덩이를 향해서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5대, 6대 맞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 피멍이 들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파여요. 이렇게 V자로 파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출혈이 일어나게 되죠. 출혈. 그 출혈이 일어나는데 거기다 계속 때려봐야 된다. 심장마비사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절하고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가혹한 이 태형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줄칩니다. 일반 관리와 교원도 제복 및 뭘 찾다는 거. 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사가 뭘 입고 와, 얘들아. 교사가 뭘 입고 와? 제복도 입고 모두 차고 와, 얘들아. 모두 차고 와. 칼. 그래서 1910년대 사진을 보면 있잖아. 졸업식 사진이야.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인데 이렇게 담임선생님과 같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교사가 제복을 입고 뭘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나오면 몇 년대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 10년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고쳐보자. 한국인에게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제한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신문을 뭐하시켰어요, 얘들아? 폐간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애국대 계몽단체도 해산시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1차 조선교육령 제1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것이 발표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1차는 10년대, 2차는 20년대, 3차는 30년대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 교육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 대학을 설립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학을 설립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들아? 우리나라 애들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좀 멍청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네, 좀 우미나 정책이에요. 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일본인들의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리더는 일본인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 하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4년. 그 다음에 여러분 니네 초등학교 몇 년 다녔니? 니네 초등학교 6년 다녔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몇 년으로 정해져 있냐면 우리 조선인들은 4년만 다니라 이거죠. 그래서 애들을 조금 멍청하게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줄치면 돼. 거기 뭐라고 줄치면 되냐면은 사립학교와 서당 등 민족교육기관을 뭐했다? 탄압했다. 여기다 줄치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1910년대 이렇게 무단통치 핵심 키워드 헌병경찰, 태형령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1910년대를 알려주는 핵심 키워드들이죠. 그럼 이렇게 무단통치를 할 때 핵심 경제 수탈은 뭐였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거야. 토지조사 사업.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으로 1910년대 우리나라 경제 수탈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보시면 토지조사 사업 나오니? 거기 토지조사 사업 줄치시고요. 자, 명분 봅시다. 명분 보면은 지세 공정한 부가와 거기 줄쳐봐야 되나? 근대적 무슨 권이더라? 토지 소유권.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 국가에다가 내가 땅을 샀다고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하죠. 그럼 국가가 국가 문서상의 기록을 남기고 그 법적 모든 권한을 그 소유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모든 법적 권한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 왕조 시대 때는 어떻게 했니 얘들아? 땅을 줬다가 기분 나쁘면 땅을 어떻게 버려? 뺏어버리잖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얘가 범죄를 저질러도 얘 재산을 못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얘 거니까요. 국가가 얘 거라고 인정했으니까. 물론 범죄와 관련된 이익으로 인해서 그 집을 샀다면 뺏을 수 있지만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으면 기분 나쁘다고 대통령이 막 얘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뺄 수 없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니까.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선전을 하면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얘네들이 지세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게 얘네들의 실질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얘들아, 이 총독부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독립적인 그 기구거든요. 이 조선 총독부는.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월급을 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세금을 걸어야 되잖아. 근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밖에 없어요. 땅밖에. 농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총독부의 총세금의 80%가 지세예요. 80%. 그러니까 총독부의 재정을 늘리려면 땅에서 정확하게 세금을 걷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세 수입.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 뺏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토지를 약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토지를 뺏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줄 쳐보자. 지세 수입의 증대와 토지 약탈이다. 거기다 줄 쳐놓고 그 밑에 토지 조사령 여기 줄 치시고요. 자, 토지 조사령이 발표가 됩니다. 토지 조사령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신고주의예요. 신고주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얘들아 누가 땅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신고하라고 했겠니? 국가가 조사하러 다녔겠니? 국가가 조사하러 다녀요. 다 이 땅 당신 거 맞죠? 라고 이렇게 확인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 뭐 하라고 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신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약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신고 토지가 돼서 주인이 없는 땅이 돼가지고 총독부 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조선 총독부는 신고를 많이 하길 바랐겠니? 신고를 안 하길 바랐겠니? 그렇지. 신고를 안 하게 만들어야 돼. 그치? 신고를 안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까다롭게 만들어야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한다고 널리 알려야 되는데 미신고 토지가 많이 나오길 바라니까 널리 알렸겠습니까?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알리잖아요. 동사무소 이렇게 관공서에 요만한 A4 용지로 일본말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일본말로 해야 되고요. 토지 측량도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얘들아 이게 뭐가 정해져 있냐면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그러니까 토지를 신고해야 될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신고한 사람들보다는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미신고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133페이지로 와보세요. 133페이지 하면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미신고 토지가 있겠죠. 그죠? 미신고한 토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국유지.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국유지. 누가 신고했겠습니까? 아무 주인도 없는데. 당연히 조선 총독부께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공동소유 이런 땅들도 당연히 누구께 됐겠어요? 얘들아? 총독부께 됐겠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산 같은 거. 선산. 그 문중거 이런 거는 신고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전부 누구네께 되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조선 총독부께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토지약.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거기 줄 쳐봅시다.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을 부정하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경작권을 인정해줬다, 인정해주지 않았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얘들아 이런 거야. 여기 봐봐. 조선시대 때 A라는 지주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 A라는 지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논을 1번 논, 2번 논, 3번 논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논을. 근데 B라는 소장농이 3번 논을 소작하고 있었던 거죠. 3번 논. A의 3번 논을 소작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이 지주가 황무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황무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B가 A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황무지를 논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A는 땅을 갖고 있지만 쓸모없는 땅을 갖고 있는데 B가 가서 이걸 뭘로 바꿔놓는다니까. 논으로 바꿔놓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라고 했겠어요, 얘들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겠지, 그치? 그래서 열심히
온 가족들이 가가지고 이 황무지를 뭘로 바꿔놓은 거죠? 논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랬더니 A가 반복을 해서 야 B 네가 이 논, 이 4번 논, 이 4번 논은 네가 평생 어떻게 해라? 평생 붙여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생 붙여먹을 수 있는 경작권, 즉 소작권을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평생 얘가 뭘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경작, 즉 소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얘들아 이게 근데 무슨 시대로 넘어간 거지? 일제시대로 넘어가서 A가 지주야. 이 지주가 당연히 토지조사사업 때 신고를 했어. 그래서 A 땅이야. 그래서 A가 1번, 2번, 3번, 4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4번은 당연히 누가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B가 경작해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그치? 근데 어느 날 이 A가 B에게 경작권 소작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냐면 C에게 준 거야. 그럼 B는 억울할까? 억울하지 않을까? 억울하지.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건데? 바꿔놓은 논인데. 그치? 그러니까 B가 가서 A한테 막 항의한 거야.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보고 평생 붙여먹으라고 그러더니 이럴 수 있어야 막 해서 시비가 붙은 거야. 시비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헌병경찰이 왔어. 자, 누구 편 들까요? A 편 들까요? B 편 들까요? A 편 드는 거예요. 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잖아. 알았지? 모든 땅이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지주에게 있는 거예요. 지주에게. 소유권. 소유자. 알았지? 땅의 소유자에게. 경작권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선시대 때 관습적으로 인정받았던 경작권이라는 게 어떻게 하게 된다? 사라진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치면 됩니다. 조선총독부의 토지 소유 및 지세 수입이 뭐였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그 밑에 농민들이 기안부 계양농에 의한 소작농으로 어떻게 했다? 전락했다. 기안부 계양농. 이 기안부 계양농도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농사짓는 기한이 농사짓는 기한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농사짓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냥 A가 야 너 이 논 네가 붙여먹어 이러면 그냥 10년 20년 그냥 아무 잘못 없으면 얘한테 그냥 계속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뭘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계약서를 쓰더라 이거야. 지금처럼. 알았지? 지금처럼 계약서를 써서 2년 동안 수익 분배 구조 이런 것까지 아예 계약서를 다 써가지고 여러분들 계약을 맺어서 농사를 짓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약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지주한테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야 B 거를 B가 이 논을 경작했다는 다 바꿔놨다는 걸 알지만 C한테 준 이유가 뭐겠니? C가 A한테 가서 저는 B는 50%를 지주에게 주지만 저는 60%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C한테 2년 동안 경작을 맡겼어. 근데 A는 이 논은 자기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다시 A한테 가서 2년이 지났어. 뭐라고 얘기하겠어? 저는 65%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65, 70, 75, 80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1920년대가 되면은 소작료가 80%까지 뜁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작농들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말만 좀 어려운 거야. 경작권이라든지 기안부, 계양농 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거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 거기 줄 쳐보자. 하전민이 되거나 만주와 연해주로 뭐하였다? 네, 이주하였다. 됐습니까? 네. 242페이지 보세요. 242페이지. 교과서 242페이지. 교과서 242페이지 보면 거기 사진 맨 위에 사진 2개가 있는데 주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진은 얘들아 그 밑에 거 이거야 이거 여기 봐 이거야 이거 요 사진 요 사진이 지금 졸업식 사진이잖아요.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찍었는데 교사들이 뭘 잡고 찍었습니까? 칼. 알았지? 요 사진 나오면 몇 년 되는 걸 알려주는 거다.
네, 10년대. 그 다음에 243페이지 와봐. 243페이지 보면 얘들아 거기 조선태형령 나오지?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경찰범 처벌규칙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줄 치세요. 경찰범 처벌규칙. 그 제목에게만 줄 치면 돼. 경찰범 처벌규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도 몇 년대를 얘기해 주는 거다. 10년대. 넘겨봐 이제 244페이지. 244페이지 가면 여러분 거기 토지조사령 나오나요? 토지조사령 나오니? 예, 요거 나오면 몇 년대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 10년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다음에 이 토지조사 사업 다음에 여러분 무슨 령이 나오게 되냐면 회사령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회사령. 이 회사령이 나오는데 회사를 설립하려면 총독부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조선인들이 회사를 설립한다고 신청을 하면 총독부가 허락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주죠. 웬만한 친일파지만 안 해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회사들은 누구만 차릴 수 있도록? 일본인만 차릴 수 있도록. 알았지? 그래서 거기 교과서 그 244페이지 보시면 회사령 나오시나요? 예, 거기서의 키워드는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허가를 해줬다는 거. 되셨죠? 그리고 EBS 교재로 돌아와 봐야 되나? EBS 교재로 돌아오면 133페이지에 산업의 침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거기 산업의 침탈 나오죠? 회사령 주시고 한국인 기업의 설립과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그 밑에 얘들아 뭘 받아야 되지? 허가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회사를 설립할 때는 뭘 받아야 한다 얘들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거기 밑에 좀 쳐보자. 어업령, 산림령, 광업령, 은행령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몇 년대라는 걸 알려준 거다. 쉬운데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다 일본이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업령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어업을 일본이 가져간 것이고, 은행령 발표함으로 인해서 은행을 일본 애들이 다 장악한 것이고, 산림령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산림을 다 누가 가져간 것이고,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